라운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래된 재래시장, 서운시장은 아침마다 사람들의 숨결이 뿌옇게 피어오르는 곳이었다. 새벽 어둠이 완전히 걷히기도 전에 문을 여는 상점들, 퍼렇게 빛나는 금속문이 위로 말려 올라가는 소리, 생선을 다듬는 칼날의 찰칵거림이 뒤섞이며 하루의 첫 장면을 만들었다. 그날도 한서윤은 누구보다 먼저 깨어 있었다. 새벽 4시 50분. 알람 소리보다 더 빨리 눈을 뜨는 것은 이미 오랜 습관이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침대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한아린을 스며시 바라봤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해맑았고 꿈속에서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게 입가에 작은 미소가 얹혀 있었다. 서유는 그 모습만 보면 가슴이 아릿하도록 따뜻해졌다. 아린이만 잘 자라면 난 그걸로 충분해. 서유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로 오늘도 하루를 버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게는 서운시장 중앙로 끝자락 조그만 골목의 모퉁이에 자리한 떡볶이 가게의 서윤 분식이었다. 노점에서 출발해 몇 년 전 겨우 마련한 작은 점포였다. 간판은 오래돼 글자가 희미했지만 여기가 서운시장 떡볶이 맛집이다라고 말해주는 건 간판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 남는 매콤한 풍미였다. 불을 켜자 주황빛 조명이 가게를 감쌌다.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턱하고 튀어오르고 커다란 은색 솥 아래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유는 고추장 양념을 풀어넣고 손목에 힘을 주어 묵직하게 저었다. 양념이 국물에 녹아 붉은 빛을 띠기 시작하자 비로소 하루가 움직이기 시작한 듯 느껴졌다. 그녀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하지만 똑같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위로였다. 변함없는 일상은 생계를 의미했고 생계는 아린을 지키는 방패였으니까. 양념을 저을 때마다 붉은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잔잔히 피어오르는 매운 향, 반쯤 얼어있던 어묵이 국물 속에 담기는 순간의 따스함, 이 모든 것이 서윤에게는 살아있다는 증명이었다. 시간이 지나 아침 7시가 가까워지자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채소가게 아줌마가 배추 상자를 끌고 지나가고 옆집에서 김밥 장사를 하는 두 사내가 서로 티격태격 장난을 치며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도 나타났다. 서운시장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이들. 평범한 옷차림에 말투도 조용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저마다 눈빛만 교환하며 길을 터줬다. 서유는 이들에 대해 많은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저 인사를 돌려주는 정도라면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지내왔다. 그들은 가끔 지나가자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라며 커피를 건넸고 서유는 늘 조심스러운 미소로 고맙습니다 라고만 답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키 큰 남자가 서윤의 가게 앞에서 멈춰서더니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일찍 오셨네요, 사장님.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 늘 그렇죠. 그들 중 누구도 불량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인상도 좋았고 말투도 부드러웠다. 서윤은 그저 같은 시장 사람으로서 인사를 주고받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 단순한 인사가 훗날 자신과 아린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아침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시장 통로를 지나던 사람들이 떡볶이 냄새에 유혹되어 가게 앞에 멈췄다. 서윤은 손에 익은 속도로 떡을 건지고 어묵을 써내며 주문을 처리했다. 사장님, 오늘은 좀 더 매콤하게 해주세요. 네,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 국물을 조절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떡볶이를 건넸다. 손님들의 얼굴에 번지는 만족스러운 표정. 서유는 그걸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에 활기가 오를 무렵 서유는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포착되고 있었다. 시장 구석, 오래된 카메라, CCTV가 돌아가는 소리, 주차된 검은 승합차 안, 창문 뒤에서 누군가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유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들었다.
분식집 앞은 순식간에 긴 줄이 만들어졌다. 서유는 정신없이 손을 놀렸다. 그러나 그 바쁜 흐름 속에서도 그녀는 늘 가게 앞의 골목길을 확인했다. 혹시나 시장 사람들 사이에 아린이 보일까 해서였다. 아린은 보통 오후 2시에 학교에서 돌아오지만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서유는 늘 마음이 엉거주춤해졌다. 그저 딸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윤의 마음 어딘가에 박혀 있었다. 가끔은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 시장 뒤편에서 은밀한 말들이 오가는 듯한 느낌, 그 감각이 늘 헛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왔지만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서윤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점심 장사가 막 끝나갈 무렵 시장 안쪽에서 갑자기 웅성거림이 퍼져나왔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이겠거니 했다.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계 소리가 크다, 위치 때문에 싸운다, 금액 때문에 시비가 붙는다, 그런 일들이 흔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사람들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다. 경찰이었다. 4-5명의 경찰이 시장 입구로 들어오더니 양쪽으로 흩어지며 상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서유는 얼떨떨하게 국자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설마 나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그 생각은 곧 잘못임이 드러났다. 중년의 형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윤의 가게 앞까지 걸어와 말했다. 혹시 한서윤 씨 맞습니까? 서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형사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윤 씨를 불법 자금 세탁 가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간 주위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국자에서 국물이 또르르 흘러내렸고 서윤은 손가락이 저려오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랑 아무 상관... 형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그것이 오히려 서윤을 더 무너뜨렸다. 잠깐만요. 저는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인데요. 도대체 왜? 그러나 형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옆에 있던 경찰관 둘이 다가와 서윤의 양팔을 잡았다. 차가운 금속 촉감. 수갑이 손목에 탁 하고 닿는 순간 서윤의 몸은 경직되었다. 안 됩니다. 저희 딸이 혼자 집에 있을 텐데, 아린이가. 그러나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장 상인들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모두가 서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다가오지 못했다. 혹시 괜히 얽히면 안 된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덮고 있었다. 경찰차로 끌려가던 서윤의 눈에는 자신의 가게가 점점 멀어져 갔다. 끓어오르던 떡볶이 국물의 붉은 김, 손님들로 북적이던 시장 풍경, 아린이 오면 먹이려고 챙겨두었던 어묵 2개, 그 모든 것이 뒤엉키며 시야에서 흐려졌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떠올랐다. 아린.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음을 알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국물은 식어 있고 구두는 그대로 있고 가게 문은 반쯤 열린 채 비어 있다면 그 아이는 무엇을 느낄까? 차창 밖으로 서운시장이 사라져갈 때 서윤은 마침내 깨달았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구나.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린아, 미안해.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아주 먼 곳에서 어린 하나리는 엄마를 지키기 위한 길고 고독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라운시 서운시장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햇살이 옅게 들어오는 시간이었다. 학교를 마친 하나리는 익숙한 길을 따라 시장으로 향했다. 서늘한 바람이 골목 사이를 훑고 지나가며 과일 냄새, 생선 냄새, 튀김 냄새를 한꺼번에 뒤섞어 실어 나르고 있었다.
아리는 그런 냄새마저 익숙하고 편안했다. 엄마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먼저 도와줄게. 가끔 그렇게 말하며 가게로 뛰어가던 기억이 떠올라 아리는 발걸음을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 하지만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아리는 이상함을 느꼈다. 가게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솥은 거칠게 닦인 흔적도 없이 그대로 식어 있었다. 냄비 위로 맺힌 기름막이 굳어가고 있었고 카운터 위에는 계산기와 수저통이 흐트러진 채 놓여 있었다. 엄마? 아리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비어 있었다. 가게에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라면 절대 그냥 두고 가지 않을 것들이 있었다. 떡볶이 국물, 덜어놓은 어묵, 아침에 정리해둔 장부, 심지어 엄마의 작은 검은색 손가방까지. 그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엄마가 급하게 어디론가 끌려나간 흔적처럼 아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 어디 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옆 가게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리나, 너 아직 몰랐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아저씨는 아린을 보며 말끝을 흐렸다. 얼굴에는 불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경찰이 데려갔어. 경찰이요? 아린은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째서 경찰이 엄마를,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엄마는 매일 묵묵히 떡볶이를 팔며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인데. 왜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아저씨는 손을 들어 아린의 말끝을 막았다. 아저씨도 자세한 건 몰라. 그냥 자금 세탁? 뭐 그런 혐의라는데 아저씨도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 아린아. 아린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이 빠졌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가 범죄 혐의라니. 아린은 감정에 뒤섞여 머리가 멍해졌다. 잠시 후 이웃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다. 아린아, 우선 집으로 가서 기다려보렴. 너 혼자 시장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 친절한 말에도 아린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가 범죄자라니?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엄마는 매일 손에 베인 고추장 냄새를 애써 씻으며 괜찮다, 이게 다 아린이 때문이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범죄라니.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결국 아주머니는 아린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집에서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째. 그동안 엄마가 가게에서 입었던 앞치마가 빨랫줄에 걸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린은 숨이 막혔다. 엄마는 어디 있는 걸까?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걸까? 정말 잘못한 게 있는 걸까? 아니야.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수가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 그날따라 더 적막했다. 아린은 책상에 앉아 엄마가 사준 만년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엄마는 그 펜으로 아린이가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웃으며 묻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 질문은 아린의 가슴을 눌렀다. 내가 뭐가 되든 무슨 소용이야. 엄마가 여기 없는 걸. 그날 밤 아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깜빡 졸아 눈을 떴을 때는 날이 밝아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결심했다. 엄마를 찾을 거야. 엄마가 무고하다는 걸 내가 밝힐 거야. 법원,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몇 시간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끝에 아린은 엄마가 해담구 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주소를 적어들고 어른도 없이 혼자 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 건물은 아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차가워 보였다. 회색빛 콘크리트가 하늘을 가로막듯 써 있었고 정문에는 라운지 법원 해담분원이라는 글자가 묵직하게 걸려 있었다. 아린은 손으로 주름진 종이를 꼭 쥐고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쿵쿵 울리는 구두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사람들은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아리는 안내데스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요, 혹시 한서윤 씨가 여기에? 직원은 아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했다. 미성년자인가요? 보호자와 함께 오세요. 지금은 정보 제공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법적 절차상 미성년자에게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음 분. 직원은 차갑게 말을 끊었다. 다음 분이라는 말이 아린의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엄마는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린은 알 수 없었다. 아린은 복도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의 발걸음만 바라봤다. 문서를 들고 급히 뛰어가는 사람, 변호사와 작은 목소리로 상담하는 사람들. 그 혼돈 속에서 아린은 너무나 작은 존재였다. 그러다 멀리서 수갑을 찬 사람들이 호송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 사이에 엄마가 있었다. 아린은 벌떡 일어섰다. 엄마! 아린의 외침에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다. 경찰은 서윤을 잡고 있던 손을 더 단단히 쥐며 말했다. 피고인 이동합니다. 주변 정리하세요. 서윤은 고개를 돌려 아린을 보았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럼에도 딸을 보자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린아. 엄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왜 잡혀간 거야? 그러나 대답할 시간이 없었다. 경찰은 서윤을 재촉하듯 끌고 갔다. 아린의 손은 허공을 향해 허망하게 뻗어 있었다. 그날 아린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도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다. 세상은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아린은 처음으로 배웠다.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후로 아린은 가능한 모든 곳에 도움을 요청했다. 동사무소.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권센터. 미성년자 단독 민원은 접수가 어렵습니다. 보호자 동의를 받아오세요. 법률사무소. 상담료는 20만 원부터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학교. 아린아, 지금 네가 너무 예민한 상태일 수 있어. 법원에서 이미 판단했다면 이유가 있겠지. 선생님의 말은 칼날처럼 아린의 마음을 베었다. 심지어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아린이 엄마 불법 조직이랑 엮인 거라던데? 괜히 가까이 지내지 말라더라. 그런 집 애들은 뭔가 무섭잖아. 처음에는 설마 하던 민지조차 어느 순간 아린을 피하기 시작했다. 아린은 수업이 끝나면 화장실 화장대 앞에서 혼자 울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모두가 등을 돌리는 세상. 아린은 혼자였다. 스스로 싸우기로 결심하다. 며칠 뒤 아린은 다시 법원 앞에 섰다. 이번에는 울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였다. 엄마의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 그걸 알고 싶었다. 그러나 법원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자 아린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직접 공부해서 알아내면 되지 않을까? 엄마가 가끔 말하곤 했던 문장, 모르면 배워서 해결하면 돼.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 아린은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다. 행선지는 학교 근처의 라운시립 도서관. 도서관의 공기에는 종이 냄새가 은은히 섞여 있었고 사람들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 컴퓨터 타이핑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아린은 법률 서적이 모여있는 코너 앞에 섰다. 형법, 형사소송법, 증거법, 판례집, 무겁고 두툼한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중학생인 자신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책들. 하지만 아린은 주저하지 않았다.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꺼냈다. 형사소송법 기본 해상. 그 무게가 양손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 밤 아리는 도서관 한켠 가장 구석자리에서 책을 펼쳤다. 처음 보는 용어들이 쏟아졌고 문장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공모, 자금 세탁, 범주 수익, 입증 책임, 합리적 의심, 피의자 신문 조서.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었지만 아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으로 찾고 이해가 안 되면 줄을 그어 다시 읽었다. 손끝에는 펜 자국이 가득했고 머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그날 밤 도서관 사서는 책장을 정리하다 아린을 보고 중얼거렸다. 요즘 애 같지 않은데 무슨 사연이 있나 보네. 그러나 사서도 아린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 눈빛이 너무 절실하고 너무 진지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분위기였다. 새로운 인연의 그림자. 며칠 동안 아리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이어갔다. 책상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헐 자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린이 밑줄을 긋다 말고 손을 떨고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청년, 책 더미 사이에서 조용히 판례집을 읽고 있었던 미나온이었다. 하온은 서울 명문 라온 법과대학 3학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그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공부했지만 며칠 전부터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법률 서적을 파고드는 어린 소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 아이 중학생 아닌가? 근데 왜 저런 책을? 하온은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아린의 표정에서 이상한 집념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공부 욕심 많은 건가 싶었지만 가끔 아린이 책을 덮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있었다.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뭔가 절박한 이유가 있다. 그날도 아린은 책 앞에서 손을 부여잡고 있었다. 페이지에는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아린은 그 문장을 읽고 다시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결국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하온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볍게 책을 덮고 천천히 아린 쪽으로 걸어갔다. 아린은 눈물을 닦으며 헐레벌떡 책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한 음성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낯선 청년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고 조심스러운 배려가 묻어 있었다. 저는 그냥... 아린은 말끝을 흐렸다. 하온은 아린의 책 제목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그 책은 중학생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이었다. 하온은 부드럽게 말했다. 저도 법 공부하고 있어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에게 손을 내밀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알려주세요. 이 작은 대답이 앞으로 아린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대한 인연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 순간 두 사람은 몰랐다. 민하온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어린 소녀에게 법률책을 설명해주는 일은 그 자체로 특별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의 소녀는 단순히 공부가 하고 싶은 아이가 아니었다. 아린은 계속 책장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떨구고 있었다. 그 조그만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눈가는 희미하게 붉었다. 하온은 조심스레 다시 말을 건넸다. 여기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공모관계 성립 요건은 말 그대로 범죄를 함께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나 아린은 설명을 들으면서도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 손가락이 책 위를 떠올랐다가 다시 닫고 무릎 위에 작은 공책을 꽉 움켜쥐었다. 하우는 그런 아린의 표정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이 아이에게는 사정이 있다. 절박한, 정말 절실한 이유가 있다.
그는 책을 천천히 덮으며 물었다. 혹시 왜 이걸 공부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리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서관의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다. 옆 테이블에 누군가가 책장을 넘기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다. 아리는 입술을 한참 깨물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도 되나요? 그 말 속에는 누구에게도 믿음을 받지 못한 아이의 오래된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하우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난 네 얘기를 듣고 싶어. 그리고 네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제야 아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엄마가 잡혀갔어요. 하온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갑자기 시장에서 일하던 중에 경찰이 와서 불법 자금 세탁? 그런 혐의로요. 아리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는지 한번 숨을 세게 들이켰다. 근데 그건 다 오해야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떡볶이 팔고 제가 학교 끝나면 데리러 오고 항상 저 밥 잘 먹었는지 확인하고. 아린의 가늘면서 흔들리는 목소리는 도서관의 차가운 분위기를 서서히 덮고 있었다. 하오는 숨을 들이켰다. 왜 체포됐는지 정확히 들었어요? 아니요. 미성년자라고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동사무소에서도 법원에서도 인권센터에서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여기 그날 이후로 엄마를 본 건 법원에서 끌려가는 모습 단 한 번이에요. 종이에는 급하게 적힌 메모가 있었다. 해담구 지방법원 이송, 체포 일시, 오전 11시 42, 자금 세탁 가담 혐의. 아리는 그 종이를 꼭 쥐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해서 알아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지. 근데 너무 어려워서. 목소리가 끝에서 부서졌다.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고,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을 안 해줘요. 하오는 그 순간 마치 가슴 깊은 곳을 누가 묵직하게 쳤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 아이가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 하오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힘들었겠다. 아린의 눈가가 단번에 젖었다. 네,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도서관 조명이 아린의 얼굴을 비추며 눈가에서 흘러내리는 투명한 눈물을 반짝이게 했다. 하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위로도 지금의 아린에게 가벼운 말처럼 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아린의 공책을 조심스레 받아들여 펼쳤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범죄의 개념, 사실관계 정리, 피의자 권리, 검찰 주장 정리, 자금 흐름 의문점, 시장 인물관계도,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단계적인 목표, 엄마 무죄 증명하기, 법 배우기, 도움 줄 사람 찾기. 하우는 마지막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 누군가는 이 아이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이 앞에 앉아있는 나여야 한다. 그는 천천히 공책을 덮고 아린 앞으로 밀어두었다. 아린아. 아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혼자 하지 말자. 그 순간 아린의 표정은 두려움과 놀람, 그리고 오래된 갈망이 뒤섞여 흔들렸다. 제가 정말 누구랑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응, 내가 너랑 같이 할게. 아린은 둘 중 어느 감정인지 모르게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사건의 시작을 다시 읽다. 둘은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사건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우는 공책과 사례들을 살피며 물었다. 엄마가 그 조직 사람들과 대화를 자주 했다고 했지? 대화는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인사 정도요. 여기 시장에서는 다들 서로 그런 인사해요.
근데 그게 공모 증거로 쓰인 거구나.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엄마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된 게 있다고 검사가 말했다고 들었어요. 그건 장사 수익이잖아. 네, 근데 검찰은 그게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했대요. 하오는 황당함에 웃음이 났다. 이건 말도 안 돼. 어지간한 녹음만 있어도 반박 가능한데? 그러다 그는 눈빛을 바꿨다. 아리나, 혹시 너희 가게 거기 CCTV 있어? 있어요. 근데 경찰이 가져갔다고 했어요. 전체 영상? 그렇다고 들었어요. 하오는 고개를 저었다. 원본 전체가 빠르게 확보된 건 수사기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들어갔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 아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쁠 수 있지. 편파 수사는 흔히 일어나. 특히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때.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재판 자체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의심되는데. 아리는 그 말에 작은 희망을 본 듯 눈빛이 밝아졌다. 그럼 엄마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하우는 공책을 다시 펼치며 말했다. 아리나, 너 혼자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해. 아리는 주춤했다. 그런데 누구한테요? 아무도 우리를 안 도와줘요. 나한테 아버지가 있어. 아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버지요? 응, 아버지가 변호사야. 그것도 꽤 유명한 분. 하오는 쓸쓸하게 웃었다. 지금은 돈 되는 사건만 하려고 해서 네 사건을 떠안지 않을 확률이 더 크지만. 그러다 말투를 단단히 굳혔다. 그래도 포기하진 않을 거야. 아버지가 듣게만 만들면 분명히 움직일 거야. 아린의 마음은 흔들렸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하오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네 편이니까. 그 말은 아린의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을 문장으로 새겨졌다. 작지만 큰 약속. 도서관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마감 방송이 울리고 사람들이 책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아르는 작은 공책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미나오노따. 응? 정말 고마워요. 하오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고 할 건 없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린 이제부터 시작이야. 도서관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린의 마음엔 작은 기적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 함께 싸워줄 누군가가 생겼다. 이날 밤 아린은 거의 처음으로 울지 않고 잠들 수 있었다. 라운시 해담구의 중심 상업지구는 밤이 오히려 더 밝았다. 네온사인이 뒤섞여 화려하게 반짝이고 도로 위에는 회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회식 장소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도시의 밤은 늘 이렇게 바쁘고 차갑고 무정했다. 그리고 그 도시 한복판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의 꼭대기층에 정혜준의 로펌, 해담 종합법률 그룹이 있었다. 이 건물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가까이 하기 힘든 세계였다. 성공과 권력, 법과 돈이 얽힌 무거운 공기. 그곳은 정의보다는 계산이 우선인 곳이었고 도움보다는 조건이 앞서는 세계였다. 미나오는 그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늘 지나다니던 길이지만 오늘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손에 땀이 차도록 주먹을 쥐었다. 해야 한다. 아린이 위해서. 몇 년 동안 아버지와 마음이 점점 멀어졌기에 이렇게 스스로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상층부로 올라가는 동안 하오는 3부에서 아린과 했던 약속을 되새겼다. 혼자 하지 말자. 내가 너랑 같이 할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아린은 그 말을 믿었고 이제 하오는 그 믿음을 지켜야 했다. 아버지의 사무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로 눈앞에 펼쳐진 건 로펌 특유의 정갈하고 차가운 분위기였다. 대리석 바닥, 검은 유리 벽면, 직원들의 정제된 말투와 빠른 걸음, 그리고 끝쪽에 자리한 가장 큰 문, 정혜준 대표 변호사의 사무실. 하우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문을 밀자 넓은 실내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정혜준은 길게 뻗은 업무 책상 앞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칼처럼 정확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바쁘다. 중요한 건가? 하우는 망설이지 않으려 애써 목을 가다듬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정혜준은 마지못해 펜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말해봐라. 하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방에서 아린의 사건 관련 메모와 정리 자료를 꺼냈다. 이건 중학생 아이가 스스로 만든 사건 기록이에요. 엄마가 억울하게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됐어요. 근데 이건 명백한 오판이에요. 조직원들과의 단순한 인사까지 공모로 몰고 장사 수익을 범죄 자금으로 규정했어요. 정혜준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넘겼다. 아이 어머니, 한서윤 씨는 서운시장에서 분식집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인데 그걸 근거로 범죄 조직과 연계됐다고 했어요. 하운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아버지, 이건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보지도 않고 결론부터 내린 거예요. 정혜준은 서류를 몇 장 넘긴 뒤 천천히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정혜준은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리고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고 대답을 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차가워졌다. 냉정한 현실. 하우나. 정혜준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뭐라고요? 재심은 성공 확률이 낮다. 그것도 거의 0%에 가깝지. 하운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새로운 증거도 찾으면? 정혜준은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그 아이가 증거를 찾는다고? 변호사도 아닌데? 상처가 될 만한 말이었다. 하오는 이를 꽉 깨물었다. 그 아이는 혼자서도 여기까지 왔어요. 법률책을 스스로 읽고 정리를 하고 도움 줄 곳을 찾고 누구보다 노력했어요. 정혜준은 서류를 탁 하고 덮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법이다. 감정이 아니라. 그 말은 하온의 가슴을 짓누르는 차가운 돌덩이 같았다. 그리고 정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책상 위에 손을 올렸다. 이 사건은 기업 고객 중 일부와 관련이 있다. 하온은 멍해졌다. 뭐라고요? 자금 세탁 관련 조직 중 하나가 우리 고객사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 하온은 눈이 크게 떠졌다. 그래서 그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맡아서는 안 된다. 정혜준의 말은 단호했고 마치 결론이 이미 정해진 듯했다. 이 사건을 건드리면 로펌 전체가 위험해진다. 하오는 갑자기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는 정의 같은 건 신경 안 쓰세요? 정혜준은 차갑게 말했다. 변호사는 정의를 파는 서랍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이익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에 하온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다. 어릴 때 그가 꿈꿨던 아버지의 모습, 억울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던 그 아버지의 이미지는 언젠가 사라지고 없었다. 아버지, 지금 정말 그런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너는 아직 어리다. 법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때였다. 하온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말은 그동안 쌓여있던 실망과 분노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전 아버지 같은 변호사는 되고 싶지 않아요.
정혜준의 표정이 굳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전 아버지처럼 돈과 권력만 따지는 변호사는 절대 되고 싶지 않다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로의 시선이 차갑게 부딪혔다. 정혜준은 의자를 천천히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라. 아버지, 여긴 감정 싸움 하는 데가 아니다. 네가 뭘 꿈꾸든 상관없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관여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하운의 손이 떨렸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하운은 가방을 움켜쥐고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가슴은 무겁고 쓰라렸다. 멀어지는 희금. 로펌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매섭게 차가웠다. 하운은 빌딩 벽에 기대어 몇 번이나 깊게 숨을 들이켰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서기만 한다. 두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었다. 아린한테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거절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많은 어른들에게 상처받은 아이에게 또다시 절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온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는 눈부시게 밝지만 그 밝음 아래 그림자는 더 짙었다. 그 시각 아린의 집에서는 아린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요즘 그녀는 더 말수가 줄고 학교에서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친구들과 함께 웃던 복도는 이제는 조용히 지나야 하는 장소가 되었다.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렸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웃음과 편견. 저 애엄마 범죄자라며?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아리는 심장이 콕 찔린 듯 아팠고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아리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만히 엄마의 앞치마를 꺼내 코끝에 가져갔다. 여전히 고추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그 냄새는 아린에게 안전함과 외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엄마, 오늘도 못 돌아오는 거죠? 아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책상 위 공책을 펼쳤다. 오늘 해야 할 일, 검찰 주장 정리, CCTV 확보 가능성 조사, 시장 상인 인터뷰 계획, 기록 정리.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도와줄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하온 오빠가 도와줄 거야. 그 말을 되뇌며 아리는 다시 법률책을 펼쳤다. 다시 도서관에서. 그날 밤 하온은 도서관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다. 언제나처럼 가장 뒷자리에서 아린이 책을 읽고 있었다. 책 위에 쏟아지는 스탠드 조명 아래 아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하온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아린의 눈빛은 훨씬 더 강해져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하온에게는 더 짠하고 아팠다. 이 작은 아이가 어른들의 무관심과 싸우며 스스로 단단해져야 했다는 것. 하온이 자리에 다가가자 아린이 얼굴을 들었다. 오빠? 반짝이는 미소,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 하온은 그 미소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아린아, 오늘은 공부 조금 했다? 네, 오빠가 알려준 부분 다시 읽어봤어요. 조금은 이해된 것 같아요. 순수하게 기뻐하는 목소리니. 그 순간 하온은 아버지에게 거절당한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빠 얼굴이 좀 안 좋아요.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온은 억지로라도 웃어 보였다. 괜찮아.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흐트러졌다. 아린은 잠시 하온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혹시 제 일 때문에 힘들어진 거예요? 그 말은 하온의 마음을 찌르는 듯했다. 아린아, 아니야. 하온은 고개를 빠르게 저었다. 네 탓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하온은 결심한 듯 말했다. 아린아,
혹시 내일 시장에 같이 가볼래? 시장요? 응, 사건의 시작점이잖아. 거기서 뭔가 단서를 더 찾을 수도 있어. 아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래, 내일 오후에. 아린은 꼭 쥐어졌던 손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갈래요? 그 시각 정혜준의 마음속에서는 하온이 떠난 뒤 정혜준은 책상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아들의 마지막 말. 전 아버지 같은 변호사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정혜준은 헛웃음을 지었다. 변했군. 예전엔 나를 존경하던 애였는데. 그러나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다. 하온이 놓아두고 간 아린의 사건 요약 정리. 그 글씨는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웠다. 중학생의 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페이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엄마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를 꼭 다시 데려오고 싶어요. 정혜주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저 아이가 직접 쓴 건가? 그 글자 하나하나에서 절박함과 순수함이 느껴졌다. 어릴 적 정혜준이 처음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순간도 이와 비슷했다. 억울한 사람을 돕겠다. 진실을 밝혀주겠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마음은 현실 앞에서 오래전에 꺾여버렸다. 정혜준은 문득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빛나는 해담구의 도시, 그리고 그 빛 아래 어딘가에서 한 소녀가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사건을 맡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그러나 페이지 끝 한 줄을 다시 읽으며 그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엄마는 나의 전부예요. 그 문장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묵직하게 파고들었다. 다음 날 오후, 아리는 일찍부터 가방을 챙겨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빛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날씨도 마음을 흔들 수 없었다. 오늘은 엄마에게 이뤄지는 길을 다시 밟는 날이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는 단 한 줄. 앞골목에서 기다릴게. 천천히 나와. 미나온이었다. 아리는 가슴을 가다듬고 집을 나섰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발끝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다. 골목 입구에 도착하자 하온이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후드 모서리가 흔들렸고 그는 무거운 생각을 하고 있는 듯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아린이 부르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왔어? 오늘 좀 걸을 거니까 편한 신발 신고 왔지? 둘은 함께 서운시장으로 향했다. 어느새 거리엔 퇴근하는 사람들과 학생들로 북적였고 도시의 소음이 곳곳에 울렸다. 다시 찾은 서운시장. 서운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아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엄마와 함께 걸었던 길, 엄마와 함께 웃으며 떡볶이를 건네던 기억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 그 기억들은 마치 유리조각처럼 아프게 느껴졌다. 하우는 아린의 표정을 눈치채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아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다. 평소처럼 떠들썩한 분위기였지만 어느 상인은 아린을 보자 잠시 손을 멈추고 뭔가를 속삭였다. 저 아이 그 집 딸 아니야? 그래, 안 됐지 뭐. 낮은 목소리로 들리는 안쓰러운 말들. 그리고 무심한 듯 하지만 경계 어린 눈빛. 아린은 어깨를 움츠렸다. 하온이 대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린아, 괜찮아. 오늘은 우리가 알아보러 온 거니까. 둘은 서윤의 떡볶이 가게 앞에 멈췄다. 간판 아래 그리움이 묻어있는 듯한 공기. 아린은 문득 손으로 간판의 일부를 스쳤다. 엄마가 여기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네요. 그 말에 하오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더 알아봐야 해. 정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가게 주변을 둘러보고 조금씩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로 했다. 첫 번째 단서, 생선가게 아저씨의 증언. 바로 옆 생선가게 주인은 늘 아린에게 인심 좋게 생선을 덤으로 주던 사람이었다. 그는 아린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아린아, 여기까지 왔구나. 아저씨, 엄마가 왜 그렇게 잡혀갔는지 아세요? 아유, 그게 나도 자세히는. 그러나 하온이 옆에서 말했다. 저희가 사건을 다시 보고 있어요.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저씨는 한껏 뜸을 들이다가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말이다. 시장에 낯선 사람이 몇 명 있었어. 보통은 보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날은 이상하게 정장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고. 하온이 재빨리 질문을 이어갔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요? 경찰 아니고? 아니야. 경찰도 몇 명 있었지만 그 정장 남자들은 좀 달랐어. 혹시 어떤 느낌이었나요? 글쎄, 경찰 같지는 않고 마치 원래 시장을 알았던 사람들처럼 익숙하게 돌아다니더라고. 그 말은 의미심장했다. 경찰 아닌데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 하온의 머릿속에 단서 하나가 번쩍 떠올랐다. 그 사람들이 혹시 서윤 씨 가게 앞에서 멈춘 적 있나요? 아저씨는 약간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 사람들이 서윤 씨 가게 앞에서 잠깐 서서 뭐라 얘기했어. 근데 멀리서 봐서 잘은 못 들었지. 경찰이 도착하기 전이었나요? 그렇지. 경찰이 오기 한참 전이었어. 그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리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엄마가 잡혀갈 걸 알고 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우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며 손을 저었다.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 하지만 분명한 건 엄마가 단순히 우연히 잡혀간 건 아니라는 거지. 아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있었다. 두 번째 단서, 떡집 할머니의 목격. 두 사람은 생선 가게를 뒤로 하고 떡집으로 향했다. 떡집 할머니는 서윤에게 항상 떡을 하나씩 건네던 따뜻한 이웃이었다. 아린이 왔구나. 아이고야, 마음이 어떻겠냐. 할머니는 두 사람을 윗방으로 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 내가 본 게 하나 있어. 하운과 아린은 동시에 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서윤 씨가 체포되기 전날 밤 가게 앞에서 누가 서윤 씨를 지켜보고 있었어.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래, 처음엔 그냥 손님인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넘도록 가게 근처에 서 있었다. 불 꺼진 뒤에도 안 떠나고. 아리는 숨을 삼켰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뚜렷하게 보진 못했지만 키 크고 짙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어. 그리고 계속 핸드폰으로 뭘 찍어대더라고. 하온의 눈빛이 매섭게 흔들렸다. 그건 CCTV 확보 이전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어요. 즉,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누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리는 작게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그럼 엄마가 함정에 빠진 건가요? 하우는 쉽게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이미 아린에게 충분한 답이 되었다. 세 번째 단서, 빈자리처럼 남은 CCTV. 둘은 마지막으로 시장 입구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기둥에 붙어 있어야 할 CCTV가 이상하게도 비어 있었다. 아린이 놀라 물었다. 여기 CCTV 있었잖아요. 엄마가 잡혀간 날에도 있었어요. 하온이 손으로 CCTV 설치 흔적을 확인하며 말했다. 나사 자국은 있는데 지금은 빠져있네. 그럼 경찰이 가져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먼저 가져간 걸 수도 있어. 누구요? 그걸 알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아리는 한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가 단순히 불운하게 혐의를 뒤집어 쓴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 조작 아래서 희생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아리는 그 사실에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오빠, 엄마가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아린이 얼굴을 숙이며 말끝을 떨었다. 하우는 꼿꼿하게 서서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야. 그는 아린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너 혼자였다면 너무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함께잖아. 아린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온의 눈을 바라보았다. 희미하지만 미래로 이어지는 길처럼 고든 눈빛이었다. 그 시각 정혜준의 내적 갈등. 한편 해담 종합법률그룹 회장실에서는 여전히 조명이 켜져 있었다. 정혜준은 책상 앞에서 하온이 두고 간 사건 기록을 다시 읽고 있었다. 페이지마다 어린 글씨체의 흔적, 비뚤어졌지만 힘이 담긴 괄호 표시, 고민하며 적은 흔적, 그리고 구겨진 모서리들. 그 모든 것이 그 소녀가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이 기록을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엄마는 억울해요. 제가 꼭 밝혀낼게요. 정혜준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다. 이건 그냥 아이의 글이 아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다. 이 사건은 위험했다. 피해야 하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글을 읽을 때마다 왜 마음이 흔들리는가? 하온, 네가 왜 이 아이를 도우려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구나. 정혜준은 조용히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봤다. 어쩌면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서원시장의 저녁은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가졌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나는 동시에 어느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또 다른 상인들은 새벽 장사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한다. 아린과 하오는 시장 구석의 작은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다. 조사한 내용들이 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오빠, 우리가 찾은 게 아직은 증거가 될까요?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오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며 천천히 답했다. 증거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단서로는 충분해. 그는 손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며칠 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둔 노트였다. 그 노트에는 여러 화살표, 원, 표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마치 미해결 퍼즐의 조각들을 억지로 맞추려는 듯한 기록들. 봐봐. 하온이 노트를 펴보이며 설명했다. 첫 번째 단서. 경찰이 도착하기 전부터 시장을 돌아다닌 정체불명의 정장남자들. 이건 단순한 순찰이 아니야. 어떤 사건이 터질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야. 아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단서. 그 전날 밤 한 남자가 서윤 아주머니 가게를 1시간 넘게 지켜본 일. 사진을 찍거나 영상으로 기록했다는 증언도 있었지. 아린은 그 말을 듣자 콧끝이 빨개졌다. 엄마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장사만 했는데. 하오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세 번째 단서. 시장 입구 CCTV가 사라진 것. 그건 정말 이상해. 아린은 두 눈을 크게 떴다. 경찰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경찰이 가져갔다면 기둥에 압수조치 스티커라도 붙였을 거야. 근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어. 아린은 살며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누가 가져간 거죠? 아마 사건을 만들려 했거나 반대로 뭔가를 감추려고 한 사람. 그 말은 곧 누군가 서윤을 의도적으로 범죄자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아린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오빠, 그럼 엄마는 정말... 응. 하온이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야. 아린은 그 순간 처음으로 분노의 불꽃이 자신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빠,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꼭 찾아내고 싶어요. 하우는 아린의 말에서 더 이상 흔들림 없는 단단함을 보았다. 그래, 함께 찾자. 두 사람은 다시 자료를 정리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볼 내용을 계획했다. 새로운 목격자, 잡화점 아주머니. 다음으로 둘이 찾은 곳은 시장 중간의 오래된 잡화점이었다. 잡화점 아주머니는 눈이 날카롭고 말투가 직설적이어서 시장 사람들도 종종 조심스러워하곤 했다. 그러나 그만큼 시장의 소문과 사건에는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기도 했다. 아린이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 아린아, 너 정말 씩씩하구나. 이렇게 다시 시장에 올 줄은 몰랐다. 아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주머니, 그날 시장에서 봤던 거 혹시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왜 잡혀갔는지 알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날 전 생각보다 많은 걸 봤어. 그녀의 말에 하온도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사건 당일 오전 시장 뒤편에 낯선 차 2대가 서 있었어. 번호판도 희한하더라고. 임시번호판 같았어. 하온이 빠르게 질문했다. 몇 시쯤이었나요? 아마 아침 장사 시작하고 조금 지난 시간? 그러니까 경찰이 오기 한참 전이었지. 정장 입은 사람들도 그 차에서 내렸나요? 그래, 나 그때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지. 여긴 장사하던 사람들 외엔 낯선 사람이 잘 안 오거든. 아린과 하오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하나의 의심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바로 앞에 있던 그 정장 남자 중 하나가 경찰이랑 눈빛을 교환하더라고. 눈빛이요? 응, 무슨 암호라도 주고받는 것처럼. 경찰이 그 남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 그 말은 이 사건이 예상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했다. 하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어. 그럼 엄마는 더 큰 사건에 휘말린 거예요? 아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잘못을 떠넘기려 했다는 가능성도 있어.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엄마는 그냥 희생된 건가요? 아직 몰라. 하우는 서둘러 말하며 아린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건 확실해지고 있어.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린아, 내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린 다 알아. 그런데 누군가가 일을 꾸린 거라면 혼자서는 절대 못 이겨. 아린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도 저는 포기 안 할게요. 아주머니는 아린의 작은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다. 그래, 포기하지 마.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 시장 밖 골목에서 발견된 또 다른 흔적. 저녁이 더 깊어지기 전 하온과 아린은 시장 뒤쪽 골목으로 향했다. 시장 사람들 대부분이 지나가지 않는 골목, 그러나 사건의 흔적은 이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남아있기 마련이었다. 골목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빠, 여기 좀 무서운데?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내자. 그들은 골목 바닥과 벽을 살폈다. 그러다 하온이 갑자기 멈췄다. 아린아, 이거 봐. 골목 바닥의 배수구 근처에 작은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하온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뭐예요? 카메라 렌즈 보호 캡 같아. 그리고 그 보호 캡 안쪽에는 작게 긁힌 흔적이 있었다. 이건 누가 급하게 카메라를 떨어뜨렸거나 장비를 바꾸다가 놓친 흔적일 수도 있어. 아린이 숨을 죽였다. 그러면 엄마 가게 앞을 찍던 사람의 거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 경찰이 아닌 민간인들이 현장에서 촬영했다면 초기 수사 과정에도 큰 허점이 생기는 거야. 아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오빠,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래. 증거는 아니지만 단서가 될 수 있어. 아리는 조심스럽게 렌즈 보호캡을 보관했다. 그 작은 조각 하나가 엄마에게 닿는 길에 한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정혜준, 시장을 방문하다. 다음날 오전, 서운시장에 한 남자가 몰래 들어섰다. 검은 코트, 단정한 구두,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혜준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여기가 그 아이의 세계인가? 시장 사람들은 이 낯선 낭자를 잠시 쳐다봤지만 곧 관심을 거두었다. 정혜준은 조심스럽게 골목을 걸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추었다. 서윤이 일하던 가게 앞, 작은 분식집 간판, 그 아래 식어버린 가스레인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한 사람. 정혜준은 숨을 들이마셨자. 정말 이런 곳에서 혼자 아이를 키웠단 말인가? 문득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흔들렸다. 그러다 발에 작은 물건이 걸렸다. 숙여보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있었다. 작은 금속 조각. 정혜준은 그것을 들어 살펴보았다. 렌즈 보호캡. 이건? 그 순간 어제 하온이 사무실에서 한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 이건 조작된 사건이에요. 정혜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혹시 아들이 맞았을지도 모르겠군. 그의 눈빛이 천천히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시장 골목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긴 머리, 작은 체구, 그러나 또렷하게 빛나는 눈동자. 한아린이었다. 정혜준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저 아이가? 아린은 아직 정혜준을 알아보지 못한 채 가게 앞에서 작은 메모를 꺼내들었다. 엄마, 곧 꼭 다시 데리러 올게. 그 말은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혜준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아린이 뒤돌아보았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정혜준은 마치 죄인이 된 듯 몸이 굳었다. 아린의 눈동자에는 지친 슬픔, 강한 의지, 그리고 조금은 경계하는 빛이 있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린의 작은 질문에 정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 하나가 그에게 큰 결심을 요구하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서원시장 좁은 골목 한가운데에서 정혜준과 아린의 시선이 엇갈렸다. 아린은 낯선 남자를 보자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 시장에서 낯선 사람을 마주하는 건 요즘의 아린에게 또 다른 두려움을 의미했다. 저 아저씨 누구세요? 아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경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정혜준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법정에서 날카로운 말로 싸웠지만 지금 이 작은 아이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나는... 정혜준이 조심스레 말을 잇는 순간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다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린아! 민하온이었다. 하온은 아린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선 뒤 정혜준을 보자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아버지? 아린도 마찬가지로 놀란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아빠? 아니야. 하온이 급히 손을 흔들었다. 아린아, 이분은 내 아버지야. 아린은 조금 안심한 듯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정혜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하온이 아버지 정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에 하온에게 했던 그 냉정하고 단호한 말투가 아니었다. 조금은 망설임이 섞여 있고
조금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아리는 조용히 물었다.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정혜주는 잠시 대답을 머뭇거렸다. 어제 아린의 글을 보고 흔들린 마음, 자신도 모르게 시장을 찾아온 이유, 그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너무 긴 이야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문장만을 선택했다. 내 이야기를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 아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제 이야기요? 그래. 정혜주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네가 어떤 아이인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아린은 고개를 숙였다. 수많은 어른이 자신을 외면해왔던 시간들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하오는 조심스럽게 중재했다. 아버지가 여기에 온 이유? 혹시 그 사건 때문에? 정혜주는 잠시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순간 하온의 표정은 산산이 흔들렸다. 정말 이 사건을 다시 보실 거예요? 정혜주는 잠시 시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야 할 것 같구나. 아린의 작은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생길 때 나는 떨림이었다. 조용한 가게 안, 처음 나누는 진심. 셋은 서윤의 떡볶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며칠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냄비는 비어있었고 칼과 도마 위에는 말라붙은 자국만 남아있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서윤이 급하게 끄고 나간 흔적이 남아있었다. 아린은 눈을 숙이며 말했다. 엄마가 아린이 오기 전에 떡볶이 더 해주려고 미리 재료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정혜주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 작은 가게에서 모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까? 서윤의 하루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가운데 갑작스러운 체포가 삶을 어떻게 짓밟았을까? 정혜주는 가게 구석에 있던 서윤의 수첩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았다. 거기에는 일일 매출, 재료 구입 내역,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아린 새 운동화 사기, 학교 발표회 준비 도와주기, 평범한 엄마의 일기. 하지만 그 평범함이 무너진 것이다. 정혜주는 수첩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린아. 아린은 눈을 들었다. 너는 참 대단한 아이구나. 그 말에 아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금까지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 안 해줬어요. 정혜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잘못한 게 없는 어머니를 위해 네가 얼마나 용기 있게 싸워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아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하운도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건 기록을 다시 열다. 정혜주는 가게 테이블 위에서 아린의 사건 정리 노트를 펼쳤다. 이건 네가 직접 쓴 거지? 네. 이 자료는 정말 잘 정리되어 있다. 중학생이 쓴 기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린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냥 엄마를 구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이 노트의 모든 곳에 다 담겨 있구나. 정혜주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거기에는 서윤의 체포 과정에서의 의심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체포 시각, 근거 없는 간접 증거, 조직원과의 단순 인사 해석, 매출을 범죄 수익으로 단정, CCTV 사라진 시간대 기록. 정혜주는 손가락으로 CCTV 사라진 부분을 짚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정도다. 하온이 말했다. 어제 저랑 아린이가 시장 뒤쪽에서 카메라 렌즈 보호캡을 발견했어요. 정체불명의 정장 남자들이 시장을 먼저 돌았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정혜주는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두 명이 이걸 다 찾아낸 거야? 네, 하온이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아린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요. 정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어떤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건과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겼다. 도와주겠다. 아린의 눈이 크게 떠졌다. 정말요? 그래, 너희 엄마는 억울한 피해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 척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하온에게는 놀라움이었고 아린에게는 구원이었으며 정해준 자신에게는 수십 년 내린 결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검찰의 움직임. 그러나 그 시각, 라온시 검찰청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남도현의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서운시장 건 말입니다. 부장이 말했다. 남도현은 무심한 표정으로 답했다. 네,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장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최근 민간 민원으로 다시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남도현은 찡그렸다. 누굽니까? 미성년자. 부장이 답했다. 그 아이 직접 자료 모으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어. 남도현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그건 그냥 애의 감정적 반응일 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문제는 부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해담 종합법률그룹의 정혜준 변호사가 시장 주변을 돌아다녔다는 보고도 들어왔어. 그 순간 남도현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다. 정혜준이요? 그래, 그럼 이 사건이 다시 커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남도현은 서윤 사건의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자신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린 사건. 증거가 부족했지만 조직과 얽힌 인물들의 압력으로 빠르게 처리했던 사건. 재심 얘기가 나오면 우리에게도 좋지 않겠군. 남도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말은 불길한 예고였다. 첫 번째 공식 회의. 한편 서운시장에서 돌아온 뒤 정혜준, 하온, 아리는 인근 조용한 카페에서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정혜준은 말문을 열었다. 지금부터는 임시지만 사건 검토팀을 구성한다. 우리 셋이 함께 움직인다. 아린과 하온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이건 단순한 누명 사건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을 짜놓고 목적을 가진 체포를 진행한 흔적이 있어. 하온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러니까 엄마를 이용해 뭔가를 가리려 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크다. 정혜준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리는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엄마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정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구하자. 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정말 고마워요. 정혜준은 미소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다. 누군가 우리를 막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 엄마가 무고하다면 반드시 밝혀낼 수 있다. 하우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혜준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사건을 보지도 않았을 거다. 네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건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세 사람은 아린의 노트와 새로 찾은 단서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 작은 카페 구석에서 엄청난 변화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재심을 향한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카페 한쪽 구석, 테이블 위엔 서윤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정혜준, 민하온, 그리고 아린, 이렇게 세 사람은 운명처럼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정혜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기대,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저씨, 정말 엄마 사건을 맡아주시는 거죠? 정혜준은 단단하고도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부터 나는 이 사건을 정식으로 맡을 것이다. 아리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 순간 마음이 뒤흔들리며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아리는 애써 참았다. 하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정식 수임을 위한 첫 준비. 정혜준은 노트를 넘기며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3가지다. 그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첫째, 당시 수사 기록 전체를 확보한다. 둘째, 손가락이 올라갔다. 둘째, 기존 판결의 허점을 조목조목 찾아내고 새로운 증거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다.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 셋째, 진범 또는 진짜 자금 세탁 흐름을 찾아내 서윤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3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온이 물었다. 아버지, 수사 기록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몇 달 전에 선고가 끝난 사건인데. 정혜준은 차갑고 계산적인 변호사 표정을 잠시 되찾았다.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특히 재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아린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곧 엄마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정혜준은 확고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분명 너희가 찾은 단서들과 연결될 것이다. 검찰청에서의 첫 충돌. 다음 날 아침 정혜준은 라온시 검찰청을 찾았다. 넓고 차가운 회색 복도. 판결문과 수사 보고서 수십 건이 매일 쏟아지는 곳. 그곳은 진실이 밝혀지는 장소이자 때로는 진실이 묻히는 장소였다. 정혜준은 정모과 사무실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앞을 막아선 사람은 서윤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검사 남도현이었다. 정 변호사님이 왜 여기 오셨습니까? 남도현의 말투는 날카롭고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정혜준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서윤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남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사건은 이미 선고까지 끝난 건데요. 그래서 재심을 준비하려고 한다.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심요? 그렇습니다. 남도현은 한 걸음 다가왔다. 정 변호사님, 재심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미 충분한 증거로 판결이 난 사건이에요. 정혜준은 비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충분한 증거?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남도현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혜준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시장 증언 2건, CCTV 실종 증거, 사건 당일 미등록 차량 접근 기록, 이미 충분한 의심 요소가 있어요. 남도현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어떻게? 중학생 아이가 직접 모은 자료입니다. 남도현은 황당하다는 듯 피식 웃었다. 중학생이요? 그게 증거가 됩니까? 정혜준은 차갑게 말했다. 그 아이가 찾은 건 단서일 뿐, 증거로 만드는 건 내일이다. 2사람 사이의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잠시 침묵 후 남도현이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기록 열람 요청을 처리하죠. 그러나 그의 표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아린, 처음으로 증언을 준비하다. 한편 그 시각, 서운시장 근처의 작은 도서실에서 아린은 하온과 함께 자료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아린은 새 노트를 펼쳤다. 오빠,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증언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응. 네가 직접 본 것, 당시 상황, 엄마의 평소 모습 다 중요해.
아린은 펜을 주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날 시장에서 나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늘 그렇듯 나에게 따뜻한 떡볶이를 준비해주고 있었고, 엄마가 잡혀가던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노트 위에 떨어져 번졌다. 아린아, 하온이 조용히 휴지를 건넸다. 아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울지 않을래요. 울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말은 너무나 작았지만 이전의 아린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다. 정혜준, 사건 구조를 다시 짜다. 이날 밤 정혜준은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펼쳐놓았다. 거기에는 사건의 흐름이 하나하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건 전날 1. 수상한 정장 남자들 2. 시장 뒤편 미등록 차량 3. 서윤 가게 주변 감시 행위 사건 당일 1. 갑작스런 경찰 출동 2. 사라진 CCTV 3. 단순 인사를 공모 증거로 판단 4. 매출을 범죄 자금으로 단정 사건 이후 1.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 2. 검사 측의 매우 빠른 기소 3. 국선 변호사의 소극적 대응 정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건 명백히 조작된 흐름이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정식 판결까지 갔단 말인가?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하운의 목소리였다. 아린이 증언 노트 다 썼대요. 그리고 시장 떡집 할머니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정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우린 지금 단서에서 증거로 가는 길을 준비 중이다.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정혜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몰랐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될 줄은. 그리고 정혜준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아마 그 아이 때문인 것 같다. 진실을 듣기 위한 두 번째 방문. 다음 날 아침 셋은 떡집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는 세 사람을 보자 깜짝 놀라며 가게 안으로 들였다. 아이고야, 다들 왔구나. 정혜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서윤 씨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뒤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다. 그래요. 서윤 씨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지 제가 봤으니 압니다. 아린이 앉자마자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예전에 말씀해 주신 그날 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도 될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날 밤 서윤 씨 가게 앞에 있던 남자 말이다. 하온이 노트를 펼쳤다. 그 남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요? 그 남자 핸드폰으로 계속 가게를 찍었어. 사진인지 영상인지 모르지만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가게 내부까지 찍으려고 하더라고. 정혜준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다.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사건 전에 가게 내부를 촬영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남자를 경찰이랑 함께 있는 걸 또 봤어. 순간 세 사람은 숨을 들이켰다. 하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 남자가 경찰과 같이 있었다고요? 그래, 분명 그 남자였어. 정혜준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제 명확해졌군.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가 명확해졌어? 정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수사 시작 전부터 이미 누군가가 서윤 씨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린의 손이 크게 떨렸다. 그럼 엄마는? 내 엄마는 피해자다.
정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재심을 향한 첫 공식 서류. 며칠 뒤 라운시 법원 앞. 정혜주는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재심 청구 준비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옆에는 하온, 그리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는 아린이 있었다. 아린은 손을 꼭 모으며 말했다. 아저씨, 이 종이를 제출하면 엄마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정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진실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 아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세사라는 법원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서 접수 창구 앞에 이르자 직원이 물었다. 어떤 서류 접수하시마요? 정혜주는 서류를 내밀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 씨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재심이요? 이 사건은 이미 확정 판결이.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정혜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직원은 고개를 숙여 서류를 확인한 뒤 도장을 찍었다. 툭! 그 한 번의 도장 소리가 아린의 가슴 속에서 크게 울렸다. 아린은 작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정혜주는 아린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내 엄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운도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 셋이 함께 할 거니까. 아린은 눈물을 훔치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법원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길 위에 저녁 햇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듯이. 카페 한쪽 구석. 테이블 위엔 서윤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정혜준, 민하온, 그리고 아린, 이렇게 세 사람은 운명처럼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정혜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기대,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저씨, 정말 엄마 사건을 맡아주시는 거죠? 정혜준은 단단하고도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부터 나는 이 사건을 정식으로 맡을 것이다. 아린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 순간 마음이 뒤흔들리며 눈물이 흐를 것 같지만 아린은 애써 참았다. 하오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정식 수임을 위한 첫 준비. 정혜주는 노트를 넘기며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다. 그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첫째, 당시 수사 기록 전체를 확보한다. 둘째, 손가락이 올라갔다. 둘째, 기존 판결의 허점을 조목조목 찾아내고 새로운 증거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다.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 셋째, 진범 또는 진짜 자금 세탁 흐름을 찾아내 서윤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온이 물었다. 아버지, 수사 기록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몇 달 전에 선고가 끝난 사건인데. 정혜주는 차갑고 계산적인 변호사 표정을 잠시 되찾았다.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특히 재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아린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곧 엄마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정혜주는 확고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분명 너희가 찾은 단서들과 연결될 것이다. 검찰청에서의 첫 충돌. 다음 날 아침 정혜주는 라온시 검찰청을 찾았다. 넓고 차가운 회색 복도. 판결문과 수사보고서 수십 건이 매일 쏟아지는 곳. 그곳은 진실이 밝혀지는 장소이자 때로는 진실이 묻히는 장소였다. 정혜주는 정보과 사무실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앞을 막아선 사람은 서윤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검사 남도현이었다. 정 변호사님이 왜 여기 오셨습니까? 남도현의 말투는 날카롭고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정혜주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서윤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남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사건은 이미 선고까지 끝난 건데요. 그래서 재심을 준비하려고 한다.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심이요? 그렇습니다. 남도현은 한 걸음 다가왔다. 정 변호사님, 재심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미 충분한 증거로 판결이 난 사건이에요. 정혜주는 비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충분한 증거?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남도현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혜주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시장 증언 2건, CCTV 실종 증거, 사건 당일 미등록 차량 접근 기록, 이미 충분한 의심 요소가 있어요. 남도현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어떻게? 중학생 아이가 직접 모은 자료입니다. 남도현은 황당하다는 듯 피식 웃었다. 중학생이요? 그게 증거가 됩니까? 정혜주는 차갑게 말했다. 그 아이가 찾은 건 단서일 뿐, 증거로 만드는 건 내일이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잠시 침묵 후 남도현이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기록 열람 요청을 처리하죠. 그러나 그의 표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아린, 처음으로 증언을 준비하다. 한편 그 시각, 서원시장 근처의 작은 도서실에서 아린은 하온과 함께 자료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아린은 새 노트를 펼쳤다. 오빠,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증언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응, 네가 직접 본 것, 당시 상황, 엄마의 평소 모습 다 중요해. 아린은 펜을 주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날 시장에서 나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늘 그렇듯 나에게 따뜻한 떡볶이를 준비해주고 있었고, 엄마가 잡혀가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노트 위에 떨어져 번졌다. 아린아, 하온이 조용히 휴지를 건넸다. 아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울지 않을래요. 울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말은 너무나 작았지만 이전의 아린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다. 정혜준, 사건 구조를 다시 짜다. 이날 밤 정혜준은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펼쳐놓았다. 거기에는 사건의 흐름이 하나하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건 전날 1. 수상한 정장 남자들 2. 시장 뒤편 미등록 차량 3. 서윤 가게 주변 감시 행위 사건 당일 1. 갑작스런 경찰 출동 2. 사라진 CCTV 3. 단순 인사를 공모 증거로 판단 4. 매출을 범죄 자금으로 단정 사건 이후 1.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 2. 검사 측의 매우 빠른 기소 3. 국선 변호사의 소극적 대응 정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건 명백히 조작된 흐름이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정식 판결까지 갔단 말인가?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하온의 목소리였다. 아린이 증언 노트 다 썼대요. 그리고 시장 떡집 할머니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정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우린 지금 단서에서 증거로 가는 길을 준비 중이다.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정혜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몰랐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될 줄은.
그리고 정혜주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아마 그 아이 때문인 것 같다. 진실을 듣기 위한 두 번째 방문. 다음 날 아침 셋은 떡집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는 세 사람을 보자 깜짝 놀라며 가게 안으로 들였다. 아이고야, 다들 왔구나. 정혜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서윤 씨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뒤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다. 그래요. 서윤 씨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지 제가 봤으니 압니다. 아린이 앉자마자 조심스레 물었자. 할머니, 예전에 말씀해 주신 그날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도 될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날 밤 서윤 씨 가게 앞에 있던 남자 말이다. 하운이 노트를 펼쳤다. 그 남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요? 그 남자 핸드폰으로 계속 가게를 찍었어. 사진인지 영상인지 모르지만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가게 내부까지 찍으려고 하더라고. 정혜준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다.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사건 전에 가게 내부를 촬영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남자를 경찰이랑 함께 있는 걸 또 봤어. 순간 세 사람은 숨을 들이켰다. 하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 남자가 경찰과 같이 있었다고요? 그래, 분명 그 남자였어. 정혜주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제 명확해졌군.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가 명확해졌어? 정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사 시작 전부터 이미 누군가가 서윤 씨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린의 손이 크게 떨렸다. 그럼 엄마는? 내 엄마는 피해자다. 정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재심을 향한 첫 공식 서류. 며칠 뒤 라온시 버버라. 정혜주는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재심 청구 준비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옆에는 하온, 그리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는 아린이 있었다. 아린은 손을 꼭 모으며 말했다. 아저씨, 이 종이를 제출하면 엄마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정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진실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 아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세 사람은 법원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서 접수 창구 앞에 이르자 직원이 물었다. 어떤 서류 접수하시나요? 정혜주는 서류를 내밀며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 씨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재심이요? 이 사건은 이미 확정 판결이.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정혜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직원은 고개를 숙여 서류를 확인한 뒤 도장을 찍었다. 툭! 그 한 번의 도장 소리가 아린의 가슴 속에서 크게 울렸다. 아린은 작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정혜주는 아린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내 엄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운도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 셋이 함께 할 거니까. 아린은 눈물을 훔치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법원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길 위에 저녁 햇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듯이.